사과를 하려면은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이왕 사과를 하려고 한다면 토달지 말고 변명이라든가 구차한 설명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철저하게 사과를 해서 상대 당사자의 마음을 사라,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요즘 공천이라는 무기가 무섭기는 한 모양입니다.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선거가 이제 정말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노무현을 별로 존경하지도 않았던 이재명이 굳이 노무현이가 했던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야말로 끼워 팔기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재명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방송의 제목으로 깜나라와 조진국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깜나라 이름을 붙인 이유가, 노무현은 상대를 항상 얕잡아보고 낮게 보는 그런 말투를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자신이 늘 우월하다, 남은 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었습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에 자주 쓴 말이 바로 이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5년을 정리하면서 깜나라 이런 이름을 붙인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런 자기식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그렇게 피해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노무현을 이름 팔면서 끼워 팔기식으로 얍삽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다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양문석에 대해서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 결국은 최고위에서 양문석이를 경기 안산갑에 공천을 의결했습니다. 그것이야 당 안에서 잘 됐든 못 됐든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노무현이 하는 그 말에 투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저에 대해서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은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제 욕을 많이 하시라. 뭐라고만 안 한다 나는. 우리는 막 물어 뜯겨도 된다. 물어 뜯기는 것도 재미 아니겠는가?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 이렇게 노무현의 얘기와 함께 자기 자신을 똑같은 대열에 올려 세우면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재명은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욕을 많이 해도 저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는데 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재명이가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본인 자신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대책위원회 3톱 가운데 김부겸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양문석, 김우영 등 막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있다. 다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은 한마디로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자기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문바 시절에 했던 얘기 이렇게 비난이 쏟아질 때에 이 정도는 양념으로 여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역시 개딸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는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해봅니다. 아무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이라든가 어떠한 비판이 쏟아져도 자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밑둥이부터 잘라버리면서 상대를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천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21일, 22일은 최종 후보자의 등록이 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2주간의 선거 열풍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천의 후유증 더 민주당에서는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데에도 유독 이재명은 주위에서 걱정하고 만류를 하는 데에도 양문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혹시 말 못할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저런 거친 입과 거칠게 몰아치는 행동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싸려 하고 있는 것인지 정봉주 역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었습니까? 그런데 정봉주는 여론의 문매를 집중적으로 얻어맞으면서 너무 악화가 되니까 이재명이 한 말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하면 꼭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항상 깨끗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달라집니까?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의 마음 속내를 우리는 애진작부터 다 알고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봉주와 그리고 양문석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하, 이재명이 급하긴 급하고 정말 다음에 배지를 달지 안 달지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확실한 자기의 홍위병 친위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강한 입이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정봉주와 양문석이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이지요. 이재명은 자기 사람으로서 정봉주를 또 양문석이를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점 찍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사람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 속에 정봉주와 양문석이를 껴안고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과는 좀 다르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핵심 두 사람을 자기 측근에 두기에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픈 뼈아픈 상처를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야 진심으로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정말 쓴소리를 제목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봉주를 감쌀 때에 양문석이도 마찬가지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를 해주고 양해를 구한다. 이런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사과를 하는데 그걸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더 나쁜 짓이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재명의 지능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사실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기 전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오래전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용히 당사자를 찾았어야 하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어야 하고 진솔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소를 몰라서 연락처를 몰라서 아니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럼 막말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비난의 말이 없었습니까? 정봉주나 양문석은 계속해서 막된 말, 못된 말, 비속어를 쏟아내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공천을 앞두고서야 이제 와서 사과를 합니까? 그 사과에도 반드시 진심으로 이런 말을 붙여서 가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까? 때리는 시애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양문석 그리고 정봉주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과를 한다 쳐도 왜 이재명은 똑같이 오래된 일이고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고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한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뻔뻔한 짓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공천을 앞두고서야 선거를 앞두고서야 이런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청문회 자리에 나서는 사람이 몇 년씩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하다못해 범칙금까지 안 내고 버티다가 차 번호판 뜯겼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문회 자리에서. 그 하찮은 그 자동차세까지도 밀려서 안 내고 있다가 범칙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차 번호판까지 압류됐다라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국가에 낼 세금 같은 거, 과태료, 보험치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여니까 공직에 나서려고 하니까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고 내가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했다. 앞에서 깜빡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과드린다. 이 말과 무슨 다른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것과 이런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은 그냥 조용하게 남도 모르게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시에는 자신이 잘난 듯 오만한 그런 행동들은 부릴 것은 다 부리다가 그때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봉주나 양문석이나 이렇게 크게 비화될 줄은 전혀 몰랐었지요. 자기만 알리려고 애를 써왔었는데 자신만이 자신 있다고 떠들고 관심을 끌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사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더 떠들고 관심받고 언론의 초점을 밟기를 바랐던 저들 아니었습니까? 정봉주나 양문석은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가면서 잔인하게 더 해주고 싶었던 마음만 있었는데 어라 세상이 좋아져서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에 그냥 많이 연루가 돼 있는 이재명이가 민주당 전통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하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이 더 뻔뻔하고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봉주나 양문석이가 뺐지만 달수만 있다면은 지금은 마음에 없는 그런 사과를 하고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재명의 오만함처럼 배지를 달고 당 대표고 나서 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정봉주나 양문석이도 배지를 달고 나면은 사과, 용서, 코웃음 치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이 억지 주장했던 것을 다 더 떠들어대는 것이죠. 정치판을 저는 더 오염시키리라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지금보다 더 거친 모습을 보이면 보였지 누가 감히 의원 나리가 됐는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그리고 압박을 보이겠습니까? 그걸 노리면서 일단 고개를 지금 숙이고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속마음에는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2의 정진상과 김용 확실한 자기의 휘하의 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제동이 걸리고 말았던 것이니 얼마나 뼈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 있겠습니까? 자기 휘하에 친명들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변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봉주와 양문석이는 자기가 믿거라 정진상과 김용 이상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배지를 달아주려고 노력을 했다가 차질을 빚고 있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목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더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면만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공천과 함께 이재명이 감싸고 있는 그 모습, 이들의 오만한 모습을 며칠만 더 지켜보시죠. 그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직하게 표로서 심판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